안녕하세요. 월선병원의 닥터호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약물 치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클릭하시고 더 자세한 것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위산역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산역류라고 하면은 위에 있어야 될 산이 식도로 넘어가는 것을 위산역류라고 합니다. 위산역류의 증세들은 이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아파서 오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목이 상당히 아파서 감염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귀에 통증까지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heartburn이라고 그러죠. 가슴이 타는 듯한, 그러니까 뜨거운 거라든지 매운 게 막 올라와서 가슴을 태우는 이런 증세도 있을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위가 아프다고 오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어떤 분들은 가슴이 답답하고 가슴이 뛰고 숨이 차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위에 경련이 있는 것처럼 식도에도 경련이 있는 분들이 계시고 또 위경련 증세도 같이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가끔가다 혹은 등이 아프신 분들도 계십니다. 위산역류 때문에. 이와 같이 위산역류의 증세는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꼭 전형적인 증세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위산역류의 증세는 없습니다. 해부학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도가 어느 정도 내려가다가 위가 됩니다. 식도하고 위 사이에는 스핑크터라고 근육이 뭉쳐져 있어서 음식이 내려갈 때 열리고 음식이 다 내려가고 난 다음에 닫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산역류 같은 경우에는 이 근육이 약해져서 닫아야 될 때 제대로 안 닫혀서 위산이 위에서 식도로 올라오는 경우가 위산역류의 경우입니다. 위의 문을 열고 닫는 이 근육이 잘못되는 경우는 이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명절 때 많이 먹는 초콜릿이라든지 떡 또는 아주 단 사탕 같은 것이 위산역류의 중요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맵고 짠 거 이런 거 또 저녁 늦게 잡수시고 취침을 하는 경우에도 위산역류가 올 수가 있고요. 또 감정적으로 스트레스가 많을 때도 위산역류가 많이 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은 우리가 우리의 감정 때문에 식도의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위산역류를 많이 겪는 이유 중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위염이 있었거나 또는 위궤양 또는 간혹 가다가 위암 같은 게 있었는데 잘 모르고 계시다가 위산역류 증세가 있은 후에 이것을 알아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식도의 운동이라든지 위 운동에 문제가 있을 때 위산역류가 자주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증세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유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렇지만 치료는 굉장히 간단한 편이에요. 위장약을 먹으면 위산 제거가 되고요. 또 위 운동약을 먹으면은 진전이 되고요. 또 우리가 체했을 때 그것이 위나 식도의 근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 운동약을 먹으면 위장약과 대부분 같이 주는데 이것을 잡수시면은 위산역류의 증세를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산역류는 대부분이 위산역류의 증세로 시작되고 위산역류의 증세로 끝납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위산역류가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위궤양이라든지 위암의 일부로서 이런 증세가 올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위암을 가지신 분이 위산역류를 치료하고 조사하다가 위암이 발견된 수가 가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분들은 위암의 경우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8배까지 높다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이나 이런 유럽 사람들에 비해서 위암이 굉장히 높고요. 그것은 아마 우리가 먹는 음식에 관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 한국같이 처음에는 위암의 확률이 굉장히 높았었는데 지금은 좀 낮아져서
한국같이 8배나 이렇게 높은 것이 아니고 6배로 내려갔다는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니까 위산 역류는 치료가 조금 쉽습니다. 위장약이나 위운동약으로서 대부분 치료가 되고 큰 후유증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산 역류가 있을 때 혹시 우리가 걸리지 말아야 될 병에 걸리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생각이고요. 그래서 위산 역류 증세가 있었어도 약으로 치료해서 나섰다고 방심할 것이 아니라 가끔 위내증이라든지 또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셔서 다른 병을 찾아내는 것도 해야 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위산 역류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한국인이라는 특성에서 위암이 많을 경우가 있다는 걸 아시고 위산 역류의 증세가 있을 때는 위암을 꼭 생각하셔서 잡아내고 치료하는 이런 데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위산 역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계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병원으로 직접 전화를 하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허였습니다.